지방에 집 샀다가 완전히 꼬였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이 분이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까지 좀 들거든요. 한번 사연 읽으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결혼 준비에 앞서가지고 프로포즈만 해버린 신혼부부가 되고 싶은 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큰 고민거리가 계속 저를 붙잡아가지고요. 결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지방에 거주 중인데요. 3년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23년 6월에 2억 3천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생초로 1억 8천을 대출받았고요. 체증식으로 분할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잘 산 거죠. 뭐 어떤 조건 같은 거는. 그래서 우선 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정환되면 신혼집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24년 8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서 1년 만에 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갑자기 간 거야. 서울로 갑자기 가다 보니까 1000에 50에 월세를 살면서 서울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타지에서 내가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 어머니가 이제 맨날 빌라에만 살아보시고 아파트에도 안 살아보신 게 또 생각도 나고 약간 타지를 이제 가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뭔가 서울로 가니까 뭔가 애틋한 마음도 있으셨을 거고 뭔가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사 가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한번 살아봐. 엄마도 이제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권유를 했어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도 이제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뭐 더 좋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빌라는 이제 자가였는데 월세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고 월세를 줘버리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은 한 5천 정도 있으신데 월세를 2천에 48을 맞춰가지고 월세도 이제 쏠쏠히 받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가 마침 또 1층이었어요. 그래서 또 외할머니가 있어요. 외할머니가 거동이도 불편하신데 매주 또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처지셨나 봐요. 그런데 빌라는 4층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걷고 하는 게 힘드시잖아요.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1층의 아파트라서 그럴 거면 외할머니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 어머니가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신혼집으로 하거나 갭 투자를 하려고 지방에 집을 샀는데 어느 순간 나는 서울로 가버리고 엄마랑 할머니가 살게 된 뜻밖의 효도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자, 지방에서부터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나를 또 사랑해. 나도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갑자기 견우와 직녀가 된 거잖아요.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제 너무 애틋한 사랑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큰 마음을 먹습니다. 나도 가겠다. 나도 그럼 서울 갈게. 해서 큰 결심을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감동에 프로포즈를 해버린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야 결혼을 결심해버립니다. 이 여자라면 역시 내가 평생을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갑자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저는 이제 월세 보증금 빼고 나면은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후 400 정도, 여자친구는 현재 직장이 세후 250인데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지원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집을 얻어야 될지 참 복잡합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내년에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는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자친구가 서울에 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인데요 하면서 이제 1번, 2번, 3번 전략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2천에 뭐 월세 뭐 100 정도로 구축 아파트나 신축 빌라를 이제 얻어서 살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1번. 두 번째는 전세 2억짜리 적당한 빌라를 얻어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가 2번. 그리고 3번은 기존의 그 뜻하지 않은 뜻밖의 효도 아파트를 팔고 그 돈을 합쳐가지고 전세 4억짜리를 얻어서 좀 살아보자. 가 3번입니다. 꽤 나름대로 열심히 돈 모으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서울로 가면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좀 들고 돈도 이제 서울 가서 살려니까 좀 부족한 느낌도 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의미를 몇 번을 설명해도 사실 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요. 이 실거주를 할 집인지 투자용 집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할 집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건 명백한 투자용 집인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들어가서 살 수도 있지 뭐. 이거는 접근 전략 자체가 다른 거예요. 대부분은 이걸 분리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뭐 투자용이긴 한데 실거주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거주용 집인데 갭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 정도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뭐냐면 직장이 바뀔 확률이 극히 낮은 사람, 그리고 뭐 결혼을 이미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해서 사실상 집을 옮기는 게 어려운 사람들, 한마디로 이 삶의 안정화가 쫙 돼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겸사겸사해요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인생의 변수가 있을 것 같은 나이대나 상황이신 분들은 더더욱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실거주를 할 거면 실거주를 하고, 갭 투자를 뭐 할 거면, 투자용으로 할 거면 투자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변수가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했다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 집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23년 6월에 지방의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8월에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집을 살 때는 나는 어차피 이 동네에 계속 있을 거고 뭐 신혼집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마음 편하게 샀을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본인이 이직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젊을 때는 어떤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또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하나 결정하는 게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지금 1년 만에 이직도 지금 했죠. 거기다가 갑자기 프로포즈 하면서 지금 결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아무리 못해도 한 2년, 뭐 길게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7, 8년 이상 이렇게 묵혀놓는 투자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요할 줄 알고 샀는데 순식간에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거주와 투자를 꼭 좀 분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자친구가 서울로 자리를 옮겨보겠다는 큰 결심을 또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이분도 이직을 할 때 당연히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이번에 서울 가게 됐어. 뭐야? 하면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뭐 이런 대화를 했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자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뭐 군대는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뭐 주말 부부로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는 이제 갔겠죠. 로미오는 갔어. 근데 줄리엣이 나도 갈게라고 이제 큰 결심을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지방에 내려가서 살 확률이 극도로 낮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프로포즈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의 인생도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인생이 막 바뀌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인생이 막 급변하고 있는 시기. 자, 근데 집은 이미 지방에 하나 사놨어. 누구랑? 이 여자랑 같이 살 신혼집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도 서울로 간대. 나는 이미 서울로 왔어. 그럼 이 집은 누가 살아? 이 집은 이제 효도용, 투자용이 아니라 효도용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웃기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용이에요, 실거주용이에요라고 분리했는데 어느 순간 효도용 집이 된 거잖아요. 내가 실거주하면 내가 나오면 되는데 부모님이 실거주하면 이거는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지? 장기 국채 투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빨 꽉 깨물고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이 투자용으로 적합한 집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실거주 할 일은 이제 없어졌어. 이 집은 우리가 실거주는 못 합니다. 여자친구도 서울 올 거고 나는 이미 왔는데 우리가 저 지방 가서 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철저하게 투자용이면 가지고 가고 투자용이 아니면 파는 거예요. 효도용은 안 돼. 우리가 뜻밖의 효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투자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요. 산 가격보다 떨어지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올랐다고 하니까 뭐 손해 볼 건 없죠. 그러면 무조건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투자용이 아니다? 정리한다. 투자용으로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자, 문제가 이거죠. 어머니한테 살도록 권유를 내가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또 이제 빌라만 살아보셨기 때문에 오래 사시던 집인데 그 집을 이제 월세를 또 줘버렸어요. 월세 입자가 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돌아갈 동네가 없어. 돌아갈 집이 없죠. 아들이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아들이 뭐 서울도 갔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뭐 좀 희생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제 나와주실 수도 있는데 마침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한테 효도를 또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효도의 효도가 지금 이어지면서 외할머니가 지금 여기 와서 사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빌라는 4층, 근데 지금의 아파트는 1층이니까 어머니도 너무 만족하고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할머니도 너무 만족하는 지금 그런 집이 돼버린 거야. 한마디로 이제는 절대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뭐 얘기는 정리하라고 하지만 이게 투자용으로 만약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투자용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막 1층이고 뭐 이렇게 금액대도 별로 높지 않고 뭐 신축도 아니고 해서 이건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마음을 먹어도 엄마와 할머니를 동시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어머니가 이사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사 온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은 이미 세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 1년 반 정도는 그 집을 돌아갈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래 팔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내가 돌아갈 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있다 팔면 안 되니? 라는 얘기를 하실 확률이 우선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맞춰주려고 하면 또 내가 이제 시기를 또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1주택자세요. 빌라를 가지고 있고 아들도 1주택자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명의의 집에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방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어머니도 본인 빌라가 있는데 아들 집에서 지금 어머니 집은 또 월세 입자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명의가 소위 말하는 꼬였다고 하는 거죠. 자, 아직 돈이 부족하신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실거주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거주하는 거는 그것도 실거주를 쳐야 됩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은 부모님께 해드려도 되는데 지금 보증금 빼고 1,00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이 돈까지 다 털어서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효도용 집은 지방에 놔두고 서울에 집은 한 채 더 하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을 파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너무 막 급하게 파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막 급하게 팔 정도로 지금 뭐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적정가 정도의 매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서 어머니나 이제 할머니한테 말하는 거죠. 팔릴 때까지는 사셔도 된다. 팔릴 때까지는. 그리고 원래 빌라 세입자는 1년 반 정도 더 거주가 가능하니까 우선은 좀 뭐 저도 급하게 팔지는 않을게요. 팔리면 나가주시긴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지만 팔리면 좀 나가주세요. 야, 네가 나보고 6개월 전에 이사 오라며. 야, 내가 여기 살고 싶다고 했니? 야, 네가 오라고 그랬잖아. 엄마 아는데 미안하지만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엄마가 좀 나가줘야 돼. 대신 급하게 팔진 않을 거야. 할머니는 어떡하냐? 할머니 지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급하게 팔진 않는다고 했잖아. 다만 팔리면 엄마 좀 나가줄 수는 있어야 돼 라고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어머니가 집에 만족해요. 어머니가 너무 만족해. 빌라를 차라리 팔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빌라를 팔고 이 집을 사라. 진짜 많이 꼬여있죠. 그러니까 어머니 그 월세집 있잖아요. 그거를 파시고요. 엄마가 그냥 이번 기회에 이 집을 사. 그럼 어때? 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딜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상황상 실거주용 집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1층 집이 또 필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본인이 살기 좋다고 느꼈으니까 이제 외할머니도 모시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집을 사셔라 라고 말하면 사실 제일 좋은 구조입니다. 근데 빌라가 쉽게 팔리냐? 이건 또 별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빌라도 팔고 우리 집도 판다. 둘 중에 먼저 팔리는 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돈이 부족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빌라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로 올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남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또 대출 받기 여력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최악은 뭐냐면 그럼 빌라를 팔고 엄마가 이 집을 사고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낼게 뭐 이렇게 또 명의를 꼬고 막 돈을 꼬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라면 빌라를 팔든 뭐 아파트를 팔든 뭘 팔든지 간에 하나를 빨리 팔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이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그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월세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한 1, 2년 더 사시다가 나중에 원래 빌라로 돌아가시는 게 맞겠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입장에서 되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전만 해도 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자기 집 비었다고 와서 살아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살아보니까 좋아.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또 아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따로 살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할머니가 야, 난 그럼 왜 나가라고 하는 거냐 나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외할머니는 같이 또 공동체로 어디 집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뭐 어디 1층으로 전월세를 얻으면 되는 게 아닌가. 요거 말고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인다. 전략은 지금 3가지 정도라고 하셨는데 전략 같은 거 다 쓸데없다. 전략 같은 거 의미 없다. 본인이 지금 판 벌린 거를 정리하기도 바쁠 것이다.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지금은 본인이 되게 큰 판을 벌려놨기 때문에 이 판을 지금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되고 본인 때문에 지금 엄청 여러 명이 곤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 본인의 성향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 때문에 지금 엄마에다가 외할머니에다가 또 누가 있죠? 여자친구도 지금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 지금 여자친구도 원래 지방에서 잘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직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지금 그래? 오빠 그럼 나도 따라갈게 하면서 인생을 걸고 서울로 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취업하신 그 경력을 가지고 서울에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서울에 자리 잡는 게 또 마냥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어? 지금 프로포즈를 또 해버린 거야 또.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해버린 상태니까 여자친구도 안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도 또 꼬여 있거든요. 여자친구랑도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 당장 올라오지 마라. 말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말하면서도 좀 웃긴다.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한 건 맞다. 그렇지만 올라오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 왜냐면 지금 빌라도 꼬여 있고 아파트도 꼬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걸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너도 지금 갑자기 올라오면 안 돼. 너 이거 쉽지 않다? 서울 생활 쉽지 않아. 자,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자. 왜냐면 저 집이 팔려야지 뭐 이걸 가지고 전세도 없고 뭘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우리가 주말 부부를 하든 아니면 뭐 약간 롱디를 하든 뭐가 문제냐. 지금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 프로포즈만 했고 양가에 결혼하겠다고 언급 정도만 했지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고 하는 것도 리스크예요. 결혼식을 다 하고 이제 결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상경을 하는 것도 절대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연이 되게 짧은 사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는 더 이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 자,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타지에서 집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놨는데 이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면서 서울로 가버리니까 이 집을 누가 관리하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사실 집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아마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제 서울 가고 뭐 이직하면 나도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바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엄마도 옆에 있고 하니까 엄마를 이 집을 관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효심이 발동하면서 엄마 보고 여기서 살으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신혼집을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살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 시작은 집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도 서울에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주말 부부를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서 뭐 설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서울로 갔는데 뭐 너랑 이제 자주 보긴 힘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러면 뭐 다시 내려오면 안 돼? 야, 내가 이직한 지 얼마 됐다고 내가 내려가냐. 네가 올라와야지. 올라올 거면. 그래? 나도 고민 좀 해볼게. 하다가 여자친구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러면 오빠 따라서 서울 갈게. 그랬더니 감동의 프로포즈를 바로 박아버린 거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자, 본인도 사실 적응할 게 많죠. 이 서울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도 이제 산 지가 고작 한 5,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서울살이가 뭐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골치 아픈 일들도 많아지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는 게 서울살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럼 여자친구가 오고 여자친구랑 돈 합치고 집을 팔고 하면 어떻게 딱딱딱딱 되겠지라는 효율성을 따지려다가 이제 막 문제가 꼬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이렇게 계속 문제가 터지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싶다고 딱 생각이 들면은 최선의 상태만 막 생각이 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최악의 상황 같은 게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상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때 최악의 상황이 뭐지? 그럼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고 무언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막 질러버리고 문제가 막 꼬이거든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더 해결이 안 됩니다. 뭐 하나 할 때도 잠깐만 이렇게 내가 하면 최악은 뭐지? 잠깐 최악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서울로 왔는데 실직을 해버렸어요. 직업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자취방에서 살고 있어. 동거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 성향상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럼 내가 책임질게. 야, 우선 결혼부터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많이 가지시고 결혼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